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장주정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교육과정론 12주 차인데요. 자, 오늘 저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입니다. 자, 요즘에 또 그렇죠.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이제 한국어 교육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수업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 한국 학습자들에게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시기가 시기니까 뭐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한국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떤 오프라인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한국어 수업도 저희가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 온라인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어떤 온라인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이쪽으로 더 어떤 관심과 어떤 연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온라인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한국어 학습자층이 다양해졌어요. 이 다양한 학습자층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어떤 그런 학습자층이 다양해진 거죠. 예전보다 더 많이, 예전에도 다양한 편이었지만 요즘은 더 이렇게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이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교육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외국인 한국 학습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학습자들이 많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안 되는 학습자들에게도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해줘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한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요즘에, 저도, 제가 이제 어학당에서 한국어 교육을,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한 지가 거의 어학당에서 가르친 경험이 한 20년 되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전부터 뭐 온라인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은 있었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렇죠. 본의 아니게 학교에서 어떤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해보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보면, 제가 보통 이제 저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저는 보통 앉아서 하지 않고요. 보통 서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한국어 수업은 앉아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수업이 힘들까요? 어떤 것이? 예. 온라인 수업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은 제가 항상 서서 수업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막 힘이 많이 든다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온라인 수업은 앉아서 하는데도요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보다 더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수업은 또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더 많은 어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약간은 이제 어떤 교사 일방향적인 것이 아직까지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일방향적인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사의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 좀 오프라인 수업보다 많이 힘들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온라인 한국 교육의 어떤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오프라인 수업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잘 한국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많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어 학습자 중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럽이나, 그렇죠. 남미, 중동권 등의 학습자들은요, 학습자층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일본, 중국권의 학습자들과는 달리 한국 교육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보통 뭐 일본어권, 중국어권,
아시아권이 많죠. 또 미국 학습자들도 가끔 있고요. 그렇지만 유럽이나 남미, 중동권은 아무래도 또 중국어권, 일본어권보다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유럽권, 남미권, 중동권 학습자들도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제약 때문에 한국에 와서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습자들에게 저희가 어떤 한국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이제 온라인 한국 교육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온라인 교육은요. 한국어에 대한 인프라가 확실히 수립되지 않았거든요.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뭐 유럽이라든지 어떤 중동이라든지요. 남미 또 뭐 아프리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역에서 한국어 교육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 학습자들은요, 다양한 전자기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어학습의 보조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 또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도 저희가 앞으로 확대해서 한국어 교육의 그런 어떤 범위, 영역을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교육은요, 오프라인 교육을 포함한 어떤 전체 한국어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국어 교육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교육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온라인 교육까지 병행이 된다면 이것이 오프라인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오프라인 교육에도 많은 한국 학습자들이 그쪽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나뉘어지거나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게 되면 오프라인 교육도 더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저희가 많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쪽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자료의 측면에서는요, 어떤 전통적인 교실 중심의 교육 자료를 넘어서요, 다양한 학습 자료에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떤 교육 자료도 어떤 보통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우리가 교사들이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온라인에서도 이것을 저희가 교육 자료를 탑재할 수 있고 거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반영할 수 있다면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저희가 그런 것도 구축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시 공간을 초월한 어떤 질 높은 한국어 학습 콘텐츠가 제공됨으로써요, 한국어 교육의 내용이 풍요로워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분야가 어떤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그래서 어떤 저희가 수업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업 콘텐츠 있잖아요. 이것이 오프라인에서 쓰일 수 있는 것들, 온라인 쓸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 어떤 콘텐츠 개발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영역으로 이것이 자리매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 콘텐츠 개발, 콘텐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오늘 온라인 한국 교육을 같이 공부하니까 온라인에서 저희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면 앞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거나 아니면 어떤 진로를 설정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온라인 교육은요, 학습자들이 세계 어디에서나 한국어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요, 한국 학습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어를 보급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은 많은 어떤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어에 관심 있는 학습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해줄 수가 있고 교육 자료도 저희가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한국어를 세계에 보급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온라인 교육이 이번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저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스템 이런 것들. 보통 어떤 이제 이거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게 아니라 이번에
아마 각 학교에서도 이제 한국어 교육, 어학당에서 한 한국어 교육은 보통 뭐 줌이란 프로그램이든지 또, 저 같은 경우는 웹엑스라는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웹엑스, 시스코에서 지원하는 어떤 웹엑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는 동영상이잖아요. 녹화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웹엑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교사 학습자가 참여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렇게 더 세밀하게 시스템의 구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저희가 온라인 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수업이 구성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하나 샘플로 이것이 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샘플 보여드릴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예를 통해서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교육 방안, 구성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단원 모형 구성 원리를 보시면 처음에 도입,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이제 먼저 도입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문법을 가르치든지, 어휘를 가르칠 때 어떤 여러 가지 시각 자료라든지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도입을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온라인 교육에서도 역시 도입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대화의 동영상 중 일부를 제시하거나 어떤 본문 전에 상황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요. 학습자의 사전 지식의 활성화, 주의력 향상을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교실에서는 이제 이런 도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시각 자료, 청각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의 어떤 관심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이제 온라인 교육에서는 이번에 해보니까요, 이게 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시스템의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수업은 이제 PPT, 이제 교사가 이제 그 수업에 사용된 PPT를 준비하고 그걸 올리고, 이제 물론 동영상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에는 약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약간 시스템이 자꾸 이제 끊깁니다. 하면서 끊기고,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자꾸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교사도 그런 어떤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불안한 거죠. 수업을 하면서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조마조마함이 수업을 집중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로서 작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도입 방법은 온라인 학습에 의해서 자칫 약해지기 쉬운, 그렇죠? 자칫 약해지기 쉬운 또 주의력 향상을 통해서 학습자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카메라 앞에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얼굴이 다 나오는 학생도 있는데 물론 그게 원칙인데 어떤 학생은 머리만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어떤 옆모습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은 얼굴이 안 나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자꾸 다른 행동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본문을 저희가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본문 대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기관의 중복 활용으로 작업 기억의 영역을 넓히고요. 장기 기억을 돕기 위해서 뭐 애니메이션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영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가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저희가 또 우뇌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이해하는 것은 좌뇌식 교육이고 저희가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어떤 교육은 우뇌기관인데 저희가 장기 기억으로 이것이 보존이 되려면 우뇌를 많이 깨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대화 내용 텍스트 및 텍스트 번역, 그 다음에 새 단어 번역, 문장별
다시 듣기 기능을 지원해서 학습의 용이성을 추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제 어떤 교사의 설명도 듣지만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본문 대화 외우기는요, 어떤 듣고 따라하기, 다시 듣고 따라하기, 듣고 대답하기의 어떤 4단계를 구성을 하되, 각 단계별 수행은 아이콘 처리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본문 대화 외우기 그러면, 그냥 듣기로 끝내는 것이,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기, 듣고 따라하기, 다시 듣고 따라하기, 듣고 대답하기, 이렇게 어떤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온라인 장치는요,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절차가 수행됨으로써 차측 간과되기 쉬운 개인화된 수업을 보장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교사 일방적인 수업을 벗어나서 학습자 중심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사 일방 수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하면서 제가 아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습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 수업 구성이 그렇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가 계속 설명해야 되고 학생들은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지만 아무래도 수동적인 자세로 수업을 듣게 되니까 이것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교사의 설명을 듣는 그런 어떤 수업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참여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게 이것이 수업 구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과 학습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듯이 진행해서요. 학습자와 학습 내용과의 어떤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온라인 교육에서 약화되기 쉬운 상호작용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많이 느낀 게 상호작용입니다. 이것이 상호작용이 힘들어요. 상호작용이 온라인 교육에서, 한국 교육에서 뭐 교사와 학생도 이것이 얼굴이 제대로 이게 안 보일 때도 많고요. 이거 화면에 다 안 나오니까 학생들이 12명에서 15명 학생들이 한 반에 있는데 한 화면에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뭐 시스템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도 불편함이 많고 또 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은 거의가 안 됩니다. 저도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교사 학생은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학생들끼리 서로 뭐 짝활동이라든지 팀활동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여건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 한계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짝활동이라든지 팀활동도 할 수 있는 학생들끼리 상호작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어휘를 보면요. 본문 어휘에서는 본문 문장에 뭐 커서를 댔을 때, 그렇죠? 커서를 댔을 때, 의미 번역과 예문 번역, 음성 파일이 뜨게 하되, 커서를 대는 지점을 지정해서 다른 곳에서는 뜨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이 링크의 남용으로 인한 어떤 인지적 과부하와 학습에 미칠 수 있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번역 같은 거, 음성 파일 이런 것들 뜨게 해서 학습자가 확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는 저희가 교실 현장에서는 이런 번역 이런 거 제공하지 않죠. 교실 현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 교육에서는 교사가 어떤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스스로 그것을 자기 주도적 학습의 차원에서 그것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게 어떤 번역 같은 것도 제공되고 음성 파일도 교사의 음성 파일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음성 파일이 제공됨으로써 학생들이 수시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모국어 번역 시에 의미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의미 설명을 하고요. 예문을 기본적으로 하나만 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를 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추가해서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본문상에서는 확인 질문하지 않고요. 어휘 연습에서 주제 어휘와 같이 확인 질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냥 어떤 이제 본문에 대한 어떤 듣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하고 이런 본문에 대한 어떤 그 내용 질문은 어휘를 연습할 때 그때 같이 확인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가 어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자, 주제 어휘 제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휘 제시는 교재 그림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텍스트, 그림, 플래시, 애니메이션, PPT 등 이러닝 프로그램의 다양한 표현 양식을 취해서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T, 그렇죠. PPT, 어휘에서 PPT를 제시를 해줬는데요. PPT로요. 근데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림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도구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집중을 더 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한 가지 방법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식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들의 관심과 집중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번역과 어휘 발음 확인을 위한 음성 파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어휘 번역, 그렇죠. 이거 번역도 이제 학생들이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공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어휘 발음까지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음성 파일이 제공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문 및 번역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떤 문자, 텍스트 형식뿐만 아니라 음성자 형식을 통해서도 접근하도록 함으로써요. 어떤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각도로 학습자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예문은 기본적으로 가장 전형적이고 유용한 것을 선별해서 한 개만 제시하되 어휘집에 제시된 예문들을 기본으로 하고요. 오프라인에서 활용된 교환을 참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단위 예문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문장 단위의 예문은 제시하지 않고요. 어휘와 어휘 번역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급인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어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물론 이제 문장 차원에서 어휘를 제시하는 것이 좋지만 초급 학습자들은 그런 지식이 안 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휘 번역, 그 다음에 어휘와 관계 있는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그림만 제시하고 문장은 조금 한국어 지식이 쌓인 후에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 및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교재 외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루는 교환, 활용 연습 등에 나온 어휘를 균형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 하다 보면 이제 온라인의 장점도 있지만 이제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좋은 점들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절충을 해서 그런 것들 잘 수업에서 녹여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휘 연습인데요. 어휘 연습은 본문 어휘와 주제 어휘를 모두 모아서 한 번에 실행하며 기본적으로 교재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죠. 교재에서 제시된 것을 그걸 토대로 거기 범위 내에서 해야지 너무 그것이 확대해서 벗어나게 되면 학생들이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확장을 너무 이렇게 많이 벗어나는 것도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학습자의 어떤 수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재에 충실하면서 조금씩 거기에 맞게 확장을 해야지 너무 벗어난 것은 학습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그것을 조절할 필요는 있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재에 제시된 것들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어휘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습자에게 재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지 이것을 복잡하게 어렵게 하게 되면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국어 교육의 기본적인 어떤 철칙은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플래시 등의 시각 자료로 구현을 해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어휘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콘텐츠 개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또 초보 단계이라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는 잘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예전에 한국학 교육과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초급 학습자보다는 중급 고급 학습자들을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초급 학습자도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어떤 온라인 교육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학습자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어휘 교육, 문법 교육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학습자들에게 정말 어떤 질 높은 그런 한국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법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겠는데요. 이제 먼저 문법 설명에서는요, 문법 제시는 교재 문법 설명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텍스트, 그림, 애니메이션, 플래시, PP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문법 설명도 역시 저는 이번에는 PPT로만 했습니다. PPT. 좀 영상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더 다양한 자료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의 문법 설명과 같은 방식으로 본문 대화에서 다루어진 의미 하나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법에서 그렇죠? 그 문법에서 의미가 하나만 있는 문법도 있지만 문법이 여러 개 있는 문법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역시 오프라인처럼 온라인 교육에서도 그 본문 대화에서 쓰인 문법 의미 한 가지만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 보실까요? 자, 그래서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학습 내용에 조직하기 위해서 관련 문법이 있는 경우 동일급 안에서는 서로 링크가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화, 어떤 이제 학습자들의 그런 어떤 학습 내용에 조직하기 위해서 오늘 배울 목표 문법과 관련이 있는 문법, 그런 같은 급에서 그런 어떤 유사한 문법은 서로 그것을 링크를 걸어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면 학습자들이 기존에 배운 것과 오늘 배운 문법이 비슷하지만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또 그것을 또 교사가 추가적으로 설명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규칙 동사 등 새 어휘가 필수적인 어떤 문법 설명의 경우에는 해당 단어 의미를 링크시켜서 관련 내용의 학습을 용이하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장치로 방법으로 학습자가 쉽게 용이하게 이것을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장치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다양한 자료도 거기에 올라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법 설명 예문에 대한 건데요. 자, 예문은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예문을 사용을 하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수정하거나 교환에 제시된 교체 연습의 예문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 예문 제시에는 어떤 문법 의미 설명의 기능을 추가해서 이 예문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나 플래시 역시 동영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법 설명을 하는 그런 예문도 역시 교재에 있는 예문을 사용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교재에 없는 예문을 가지고 오게 되면 물론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학습자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처음부터 다양한 예문을 접하게 되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문을 사용하면서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거나 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약간 수정할 필요는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문법 설명, 어떤 문법 예문과 관계 있는 그림이라든지 동영상을 또 함께 제시해주면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어떤 형태 조합의 이해가 필요한 예문은요, 별도의 시각자를 이용해서 내용 이해를 용이하게 도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이 이제 그래서 필요합니다.
또 대표 예무 외에 예무는 이 형태를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5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형태가 다른 것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또 모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이제 그런 어휘에 따라서 예문을 한 5개 정도 좀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학생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법 예문은 번역 아이콘을 클릭하면 번역이 나올 수 있게 하고요. 음성 아이콘을 클릭하면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번역, 그렇죠? 계속 저희가 나오는 것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번역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이 교재에도 선생님도 설명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번역도 제공될 필요가 있겠고 음성 아이콘도 교사의 설명 외에 어떤 음성 아이콘이 있어서 학생들이 음성을 몇 번 들음으로써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기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라든지 장치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법 연습 1을 보시면요. 자, 저희가 이제 문법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좀 단순한 어떤 기계적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 연습 1은 어떤 교체 연습을 기본으로 하되, 교체 연습은 이제 단순하게 어떤 기계적인 연습이죠.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렇게 반복적 연습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활용을 위해 다른 연습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고요. 연습의 개수는 3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음성으로 지원하고요. 정답 역시 학습자가 선택적으로 클릭해서 보고 들을 수 있게 텍스트와 음성으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그렇죠? 정답. 교실에서는 교사가 정답을 제시해 주시지만 어떤 온라인 교육에서는 교사의 어떤 설명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텍스트라든지 음성으로 정답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법 연습2인데 여기서는 이제 문법 연습 1에서는 이제 단순한 기계적 연습이었지만 문법 연습 2에서는 유의적인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학습자들이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연습 2에서는요, 어떤 문법 연습 1보다 활용성 있는 연습으로 응답 연습을 기본으로 하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다른 연습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재 문법 연습을 따르되 다양한 구현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높여야겠고요. 연습의 개수는 3개를 기준으로 하되 또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늘려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문법 연습 1과는 다른 문장을 사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문법 연습 1과 문법 연습 2가 이제 어떤 연습의 문장이 똑같으면 그거는 어떤 학습자 언어 발달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습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양한 문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학습자들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특정 문법 내용들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에서 약화될 수 있는 언어적 정확성의 측면을 보완할 수 있도록 문법 연습 2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제인데요. 과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목표를 활용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의사소통 중심, 과제 해결 중심의 활동 기반으로 해서 과제를 구성하는데요. 기능적으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따로따로 이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와 듣기, 뭐 읽기와 쓰기 이렇게 연계해서 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과제를 학습자들에게 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오프라인 수업과 연계를 위해서요. 교재 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하되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것을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학습 방법에 잘 어울리고 온라인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이것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온라인 교육에 더 잘 맞도록 그것을 약간은 편집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종이 교재에서는 과제 수행의 내용에 대해 정답이 제공되지 않고 교사에 의해서 수업의 과정에서 정답이 제시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교사의 설명으로 어떤 정답이 제시가 되죠. 또 과제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이제 PPT로 제시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육에서는 조금 친절하게 더 제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온라인화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및 학습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웹상에서 어떤 과제의 정답이 구현되어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재구성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보다 더 용이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다음은 이제 학습자와 학습 프로그램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요, 빈칸 채우기라든지 다지선 다형, 또 드래그 앤 드롭형, 그 다음에 자유입력형 등 다양한 종류의 과제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과제 유형에 따라서 이런 어떤 과제형도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학습자들의 어떤 선호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잘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하기 과제의 수행에서는요, 학습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학습자 정보를 이용해서 학습자가 자신의 실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서요, 각각의 학습자에게 자신의 수준에 적절한 개인화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에서는 이제 학습자의 말하기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교실에서는 뭐 교사와 학생 또 학생들끼리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지만 온라인 교육에서 그것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학습자가 말하기를 잘 수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과제라든지 그런 장치가 잘 구축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예로 보시면 이제 뭐 게시판이라든지 채팅방, SNS 등을 이용해서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을 많이 또 이용합니다. 카톡. 그래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 환경과 학습자 간 상호 활동을 보장하고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하면서요. 이 외에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자극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카카오톡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온라인에서의 어떤 게시판, 또 채팅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저희가 앞으로 더 학습자들의 어떤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하기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개발해서 학습자들이 정말 재미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목표를 사용해서 유사한 숙달도의 학습자들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나 학습자 간 상호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인 상호작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또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자들끼리 서로 상호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실 현장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교육에서 이것이 안 돼요. 온라인 교육에서는 상호 피드백이 학습자들끼리 그러니까 이것이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단절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정말 교실 현장처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한국어 어떤 교육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학습자의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 활동을 첨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정답을 맞히는 경우에 딩동댕 소리 있죠. 그래서 맞히면 딩동댕 소리를 나게 하거나 과제 실행에 따른 포인트 제도, 그렇죠. 어떤 과제를 잘 하게 되면 포인트를 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게시판 게시글의 클릭수 랭킹,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게시판의 게시글의 어떤 그러니까는 클릭수라든지 어떤 게시 그 글을 숫자를 매겨서 랭킹을 정하는 거죠. 그럼 학습자들의 어떤 동기 유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러한 다양한 장치는요, 오프라인 환경에서 약화되기 쉬운 학습자의 자율성 및 상호작용성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이런 학습자의 어떤 흥미, 자율성, 상호작용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를 저희가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국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에 필요한 새 단어는 기본 화면에서 숨겨졌다. 학습자가 끌어내어 확인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읽기인데요. 자, 읽기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읽기를 과제와 별도의 섹션으로 독립시키고 몇 차씩 반드시 제시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본문은 새 단어를 번역과 함께 제시를 합니다. 번역이요, 역시. 그래서 새 단어가 많은 경우에는 아이콘을 넣어서 페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그래서 방법과 장치로 저희가 학습자들을 어떤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하단에 어떤 전체 듣기, 그 다음에 전체 듣고 따라하기, 유의해야 할 발음, 녹음하기 버튼 등을 또 제공할 수 있겠고요. 이때 유의해야 할 발음 버튼을 클릭하면 본문에 유의해야 할 단어들의 어떤 발음 기호가 하단에 제공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음 기호를 클릭하면 발음 규칙을 설명해주는 어떤 화면을 이동하거나 팝업 창으로 설명이 제공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어떤 이제 수업 자료가 제공이 되면 학습자들이 정말 옆에 선생님이 계시는 것처럼 편하게 아주 친절하게 어떤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녹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학습자가 직접 본문을 녹음해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고요. 확인 질문은 질문을 듣고 대답하기와 질문을 읽고 대답하기로 나누어서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을 듣고 대답하기는 질문이 음성으로 나오고 학습자가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질문을 읽고 대답하기는 질문을 읽고 정답을 쓰거나 고르는 문제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평가인데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어떤 교육 과정의 마지막 부분은 평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서 평가도 사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에서 평가.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은 학습자가 카메라에 나와야 됩니다. 카메라에 나와서 할 수 있게. 그렇죠. 카메라에 나와서 카메라 안 나오면 이제 부정행위로 보는 거죠. 카메라에 나와서 그 상황을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가 작성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약간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이지만요. 그걸 찍어서 선생님에게 뭐 카톡이라든지 메일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이것이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여러 가지 평가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뢰도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이 평가 측면에서도 구현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면은 좀 약간 이제 어설픈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한국 교육이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연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어떤 교육 방향이라든지 진로 이런 것도 잘 생각하시면서 이런 온라인 교육도 한번 저희가 예전에 한국학 교육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초급 학습자보다는 중급, 고급, 최고 학습자들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한국 교육을 하시는데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 보시면 각 차시의 내용 중 어휘 관련 문제 3개, 문법 관련 문제 2개, 총 5개 문제로 형성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중 어휘 관련 문제 1개는 어휘 학습 부분에서 돌발적으로 출연하도록 제시해서 학습자의 긴장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자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돌발적으로 학습자의 예측을 벗어나게 해서 학습자가 좀 긴장할 수 있게 그래서 좀 뭔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도 제공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장치는요, 어떤 컴퓨터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성을 높이고요. 어떤 더 집중한다는 얘기죠, 학습자가. 컴퓨터예요. 긴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화해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학습자가 집중할 수 있게, 뭔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어떤 그런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의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을 제시를 하여 학습자의 학습 성취감으로 높이되 일정한 수준 이상 맞아야 다음 차시로 넘어갈 수 있게 어떤 일정한 어떤 그런 그렇죠. 수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이 돼야 넘어갈 수 있게 이제 학습자의 어떤
실력 기준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해서 잡아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 학습자들의 학습 욕구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2번 이상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또 장착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뭔가 학습자가 잘 모르겠다, 몇 번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그런 장치도 또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학습자들이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토픽 형식으로 문제를 제시해서 학습자들이 공인된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실 현장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교실 현장에서도 어떤 저희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시험을 볼 때 토픽 문제 유형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많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래서 나중에 토픽 시험을 볼 때 많이 도움이 되게 해주거든요. 역시 온라인 교육도 그런 토픽 형식을 많이 참고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학습자들이 제공해서 자연스럽게 토픽 연습까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습자들은 이제 토픽 시험 어떤 공인된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입학 때라든지 졸업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토픽에 자연스럽게 적응될 수 있는 그런 평가 문제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세 번째로 이제 온라인 교과 과정 운영 및 LMS 개발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러닝 콘텐츠란 이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기술을 교수 설계 전략과 통합해서요. 학습 내용을 적절히 구조화, 계열화, 디지털화해서 대상 학습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작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러닝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물론 이제 아직 한국 교육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런 감이 좀 없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아니면 이런 콘텐츠 개발 그런 어떤 회사 이런 것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앞으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학습 환경의 개방성, 융통성, 그리고 분산성을 최대한 활용해서요,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어떤 디지털 학습 내용과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니 교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LMS의 구축이 요구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LMS는요, LMS는 학습자의 학습 관리를 위한 도구로 과정을 개설하고요, 수강 신청하는 등과 같이 학습 과정을 도와주면서 학습이 시작된 후에는 학습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습 과정을 추적하고 학습 이력을 관리하면서 학습자 개인에 대한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제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들을 저희가 온라인 교육에서는 학습자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학습자를 정말 하나하나 잘 따라가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는요,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개발되어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접근성과 편의성이 부족하면 이것이 아무래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므로 웹 기반을 넘어 앱 기반으로도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웹 기반뿐만 아니라 앱,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을 통한 한국 교육, 이것도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앱 기반의 한국 교육에 대해서,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과 콘텐츠 안전성을 위해서 웹 기반으로 개발하고요. 휴대기기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앱 개발과 콘텐츠 변형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뭐 온라인 어떤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한국 교육 과정도 저희가 앞으로는 필요하고요. 이쪽으로도 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한국 교육 과정, 웹 기반 한국 교육 과정은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한국어 교육 온라인 콘텐츠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면요. 장기적, 체계적인 한국 학습을 원하지만, 또 외국에 거주하는 학습자, 그렇죠. 외국에 거주하는 학습자, 또 한국 문화에서 비롯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한국 학습을 이어가고 싶은 학습자, 또 외국 대학교에서 학교 코스와 병행해서 활용하고 싶은 어떤 교수자나 개인 학습자, 또 국내외 한국 관련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어떤 직장인 학습자. 네, 자, 네, 잠깐 치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국내에서 어떤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위치한 학교들 또는 다문화 교육센터. 요즘에는 다문화 교육센터 저희가 공부했었죠. 사회통합 프로그램. 여기서도 저희가 온라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는 많이 요구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자, 저희가 이제 다문화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결혼 이주 여성들,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시간적,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그 시간에 어떤 센터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어떤 온라인 교육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어떤 온라인 한국 교육 과정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이쪽으로 저희가 또 온라인 한국 교육을 앞으로 또 많이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저희가 한국 교육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한국 교육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번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자연스럽게 온라인 한국 교육 하게 됐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아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전 세계 어떤 한국 학습자들에게 질 높은 한국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정말 쉽고 재미있게 한국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한국 교육 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어떤 이제 방향을 잡으시고 연구를 하시면 어떤 더 보람된 한국 교육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떤 진로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선생님들의 어떤 활동도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온라인 한국 교육 과정을 봤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앱 기반 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